안녕하세요. 홍수탁입니다. 11월 8일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을 선두로 해서 코스닥 돌파하는데 굉장히 선두에 섰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올라갈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레버리지도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스닥을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잘 맞아서 기분은 좋기는 한데, 어, 그거와 별도로 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다. 코스피가. 그래서 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 쉬어가는구나. 이제 타점 좀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살 게 없었는지 오후에 2차전지까지도 보합으로 마무리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지금 어떤 돈이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갤럭시 23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기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23 같은 경우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의 이제 TSMC의 제품을 이제 쓰기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은 게 뭐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 카메라 그런 거밖에 없을 텐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카메라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정리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수급으로는 당연히 네이버가 탑이었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유틸렉스,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첨단 글로벌은 이제 화장품이고,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11월 말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정보통신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의 종목, 이 한국정보통신만 보겠습니다.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좀 보기는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그 시장을 잠깐 이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개인 유튜버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이제 와닿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정리하는 매매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오늘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코스피의 움직임을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스닥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1차 목표는 이제 750을 좀 보면서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코스닥은 이 종목이 셀트리온이 이제 선두에 서면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고 나머지 업종 뭐 게임주 같은 것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셀트리온 매매하시는데 조금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코스피인데, 아, 지난 주말까지는 제가 이번 주에 2350을 전후로 해서 많이 올라가 봐야 이렇게 뭐 이렇게 등락을 좀 이렇게 탈 거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이 화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잠깐 봐도 코스피죠. 지난주에도 이미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인 쪽에서. 그리고 어제 1100억 들어오고 오늘 2700억 들어왔는데, 어제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닥이죠. 어제 이제 860억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시작이 되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피에 이 2,700억이 들어온 게 오전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약간 좀 특이하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쭉 당겨줬다. 오후에도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예전에 처음에 그 시진핑이 장기 집권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홍콩에 있는 지수가 뭐 6%, 7%까지 빠지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외인 쪽에서 돈 중국에다 투자 안 하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른 아시아 쪽으로 이제 재분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뭐 일본도 가고 뭐 다른 나라도 가고 하겠지만은 한국 쪽으로도 꽤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치면은 아직 그 리밸런싱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상승에 대한 각도가 지금 수상하다. 어떤 걸 느끼냐면은 지난 여름에 7월 달부터 뭐 8월 달까지 이 상승했을 때의 각도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하단에서부터 여기까지에 올라왔을 때의 각도 크게 차이가 안 나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이 분봉으로만 봐도 일봉으로만 봐도 지금도 훨씬 더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여름 때 랠리 때의 이 단기 그 봤을 때 이 그 대충 보면은 11.2%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9.2%가 지금 올라왔다 코스피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번 주에 뭐 등락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1, 2% 정도 올라오면은 여름만큼 이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2,450을 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잘 또 이제 정리해가지고 옵션 만기 지나면은 여기 다시 갈 수 있다. 여름에 고점을 바로 머지않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땐 이번 주만 잘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좀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어차피 증권사 애들이 어떤 놈들이냐면은 자기네들 그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래 놓고 11월 초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말로 넘어갈 때는 이제 천천히 넘어갈 가능성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옵션 만기 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온다면 내일 하락을 하는 게 오히려 보합이나 아니면은 옆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해주는 게 오늘 올랐으니까 그런 게 난데 내일 만약에 또 이렇게 슈팅을 쏴준다고 하면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현금을 마련을 해 두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옵션 만기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그냥 그 덮어놓고 한 달 뭐 1, 2주 지나고 나면은 다 올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요즘 그 추세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위에서 갖고 있었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요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밀리는 거야. 이제 감소하고 진행을 하면 되죠. 그리고 환율이 이 하락 각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여건상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뭐 선거가 어떻게 되든 뭐 그런 거는 이제 끝났고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다 지났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종목 그 섹터 내에서 약간의 그 차별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수가 가는 데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순환매는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 둘이서 이제 거의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현대차 오늘 쉬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순환장을 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대차 선고가 지났으니까는 현대차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갤럭시
S23 그거는 어떤 그 핑계일 뿐이고, 예, 삼성전기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갈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일 관심주 종목으로 해서 일단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매도를 하고, 왜냐면 여기 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옵션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 14,000원 있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한 좀 그 어떤 그 움직임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저런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지난주부터 LG가 이제 강하지 않았습니까? LG전자도 그렇고, LG전자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여기 이렇게 뭐 저항선이 있지만은 그 다음날 뭐 2% 3%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 이제 그 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내일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수를 이끌 종목이 어떤 게 될지 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적자가 저렇게 되고 있는 기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여기서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미 PBR 뭐 1 이하 뭐 0.5까지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LCD 산업이 적자인 건 다 알죠. 근데 아이폰 관련해서 리스크가 지금 약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중국 공장 뭐 봉쇄로 해서 이제 아이폰이 이제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하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렇게 영향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 LG전자, 그리고 이제 그 얘까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도 여기를 밀려고 하면은 굉장한 악재가 이제 필요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돈이 저렇게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얘를 그렇게 밀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아니면은 악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밑꼬리를 달면은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상한가도 나오고, 이때 다 중간중간마다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얘와 같이 가는 게 이로온이 있는데, 이로온은 그 그 주가 움직이는 게 약간 좀 속된 말로 약간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로원은 접근하지 마시고, 움직일 때 보면은 얘가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얘가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이제 움직일 때 갈 때 확실하게 가지고, 고가에서도 이제 밀 때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살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음봉으로 이제 접근을 마감을 했지만은 저는 매수를 했어요. 14,000원. 오늘 그 거래 대금도 나쁘지가 않았고, 오전에 이렇게 그 수급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거진 뭐 30분 이내에 뭐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온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에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있어서 일단은 수급을 쏘기만 하고, 그 다음날 아니면은 뭐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어쨌든 얘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국정보통신. 얘랑 이제 같이 이제 볼 게, 오전에 제일 강했던 거는 사실 얘였어요.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인데 오늘 수급으로만 봤어도 이제 1700억이죠. 근데 얘가 수급이 그게 오전 10분 만에 거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0분 만에 뭐 한 400억, 500억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을 쏘고 난 다음에 그냥 오후에는 계속 방치. 그래도 그 주가는 크게 밀리진 않았죠. 8%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시 연이어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코스닥이 정배열로 자리 잡고 셀트리온이 이끌어주면은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가장 좋으니까 이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도 내일 접근이 가능하기는 한데 주식이 좀 약간 좀 악질이다. 여기서부터 예전에 하락시킨 걸 보면은 2달 만에 78%를 하락시키는 악마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접근 안 하시는 걸 보고 이러한 특성, 바이오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매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침 계속 나는데 예상하는 스토리는 내일 그냥 갭으로 뛰어가지고 접근 못하게 해가지고 5분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 하나 하고 내일 시작을 했는데 그냥 미는 겁니다. 오전에 아침에 잠깐 이렇게 밀었다가 올리고 뭐 그런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박셀바이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제 봐야 돼요. 중요한 라인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도 박스니까. 근데 삼성전기가 여기 박스를 돌파를 해줬다.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고 이제 종가에 접근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내일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맞고 여기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12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플이 아까 전에 그 아이폰이 지금 그 출시 물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는 이때에 삼성이 어떤 그 조기 출시를 한다는 거 하는 거는 승부를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이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삼성 카메라 이 관련주를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하고 MC넥스 얘네들을 지금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보는 거고 캠시스 나무가 얘네들도 괜찮게 움직이긴 했는데 코스닥 종목이라서 약간 후순위에 좀 두고 있는 겁니다. 후순위에. 그리고 셀트리온 예전에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려올 때 잡으라고 이렇게 꼬리 달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예전에 뭐 영상도 작년에 꾸준하게 올리기도 했는데 뭐 물리기도 많이 물리고 돈 딸 때는 많이 따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 애증의 종목인데 일단은 얘는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좋아질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 있어요. 21만 원까지 정고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셀트리온을 수급을 싸주잖아요. 셀트리온 수급을 싸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나서 코스닥에 있는 잡주들까지 다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볼 거는 헬스케어도 좋지만은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을 받는 셀트리온이 우선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 19만원, 19만 5천원 이런 데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달리기 시작하면은 좀 이렇게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환매에 있어서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 얘가 지금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조선 쪽.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산 관련된 것도 있는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뭐 엊그저께 지금 양아치 짓을 했죠. 자기 혼자 매수해서 끝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해가지고 물량 털고 그런 모습. 그리고
카메라 관련도 이제 오늘 새롭게 말씀을 좀 드렸고, 반도체 오늘 어떻습니까? 반도체. 두산 테스나. 테스나 오늘 5% 오르고, 그리고 SN S텍. 오늘 갭 띄워가지고 여기 돌파해주고, 반도체 종목들은 얘네 이상으로는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동진 세미캠 하고 이제 이렇게 보긴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프로 2000 말씀드렸잖아요. 프로 2000. 프로 2000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른 거를 보고 분명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검색이나 뭐 종목 분석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다면 OLED가 나오면은 얘가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거 뭐 없는 거죠. 오늘 3%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코스닥이 어느 정도 안정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 얘는 툭툭 치면은 그냥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프로 20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접근한 게 성우 하이텍이죠. 성우 하이텍. 여기 이제 5,5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주면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딱 종가상 여기 주차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그 약간 그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현재 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그냥 시장 그 돈 흐름 들어오는 것만, 그러니까는 시장이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무조건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종목들이, 나머지는 뭐 이제 네옴시티 17일날 방한하고 뭐 원전, 애플페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를 이제 잠깐 볼 텐데, 네이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날 있잖아요. 이날 하락한 거는 어느 정도 등락을 좀 타면서, 물론 이제 하방이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대응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를 뚫어서 개파락한 날은 이날 신용이 많이 털리면서 대응을 못한 날이에요. 이날은.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 한 달 정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 17만 6천원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 수급 터진 게 이게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 물량을 누군가는 다 신용이 털려서 이제 그 매도를 했고, 누구는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오늘은 이제 돌파를 약간 해주면서 이제 멈칫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아니면 내일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잠깐 내려오더라도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얘도 돌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물량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내놓질 않는다. 개인들만 여기서 엄청나게 신용 반대 매매에 맞으면서 물량이 털렸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18만원 이상에서 요 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저항대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까지도 이제 그냥 보기는 하는데 간다고 봅니다. 이제 공매도를 이용해서 지수를 끌어잡을 시기는 좀 지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요 구간을 좀 지나서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